4월 21일 목요일 부각 어필을 완주한 남자 피터입니다. 어저께 미장이 급등을 해서 오늘 그래도 추가 코스피 하방 공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뭐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어저께 보시면 외인이 현물을 1조 4천억 원, 기관도 1조 2천억 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선물을 금투가 1조 6천억 원을 샀어요.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사요. 그런데 보시면 이 정도 사는 경우가 없는데 외인이 1조 5천억을 넘게 팔다가 막판에 5천억을 줄였고 얘네가 이제 그거를 많이 받았는데 어저께 장을 보면 이게 이제 하방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올라가면 먹겠다. 자기들은 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는 어저께 7,600원 때리는 거는 차익 거래도 있고 프로그램이 따라가요. 지수를 따라가는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 건데 선물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외인의 선물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투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은 외인이랑 기관이 장 초반에 좀 사다가 팔았어요. 매도로 돌아섰는데 많지는 않고 1,400억, 금투가 한 590억, 연기금이 2천억 꾸준히 2, 3천억씩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이 선물을 계속 오늘 와리가리 하면서 어저께 매도 친 거를 일부 정리하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1,600억 매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어저께 그 후폭풍이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과 제 생각으로 봤을 때 미장이 어저께 보합이거나 약간 봤으면 오늘 추가 공격이 나왔습니다. 추가 공격이 나와서 한 420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다행히 미장이 급등을 하면 이 주가 상대성의 원칙,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코스피 안에서도 비슷한 종목들끼리 키 맞추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가의 상대적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장이 오르면 우리 장이 오르고 미장이 내리면 우리 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기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방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추가 공격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나왔으면 요 자리죠. 여기가 갭으로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는 갭을 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20까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번 건드려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다행히 오늘 맞았다. 그런데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어서 만약에 오늘 또 미장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뭐 1%에서 1.5% 빠지면 여기 갭 매꾸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420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430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너져도 튕겼다 무너지지 여기서 따당으로 무너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장의 결과가 중요하다. 미장이 오늘 보완만 해주면 여기는 안 가고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 같은데 미장이 오늘 또 급락이 나온다면 420까지는 각오해야 된다. 코스피 지수는 그런데 뭐 그럼 420까지 가면 뭐 이렇게 가느냐 뭐 갈 수도 있겠죠. 그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서 좀 버벅대다가 다시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신고가를 결국에는 도전하는 흐름으로 요 라인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찍으려고 지금 이런 난리법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한번 올렸다가 죽이고 올렸다가 약간 조정하고 올렸다 죽이고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리면 좀 강한 거고 여기까지 여기가 420이니까 여기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한번 쌍봉을 만들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쌍봉 안 만들고 쭉 이렇게 쭉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파동의 모양이 그려진다. 그냥 뭐 재미로 들으세요. 뭐 제가 이런 거 다 맞추면
재벌됐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제 의견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멤버십까지 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990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까지 가입해가지고 몇 달씩이나 방송 다 보고 트위터 다 보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하고 제 욕을 해대시는지 아니 그냥 안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돈 내고 보면서 욕을 합니까? 예? 시간 아깝게 본인들 시간을 써가면서 예? 돈 내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비평 비난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그래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인간이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건 다 기분이 좋죠. 하지만 비판을 하는 건 다 이제 아프잖아요. 그런데 비판을 하더라도 제가 뭐 그렇게 뭐 여러분한테 나쁜 짓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좀 예의 있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비평할 게 있으시면 예의 있게 비평을 하시면 뭐 되지 않나요? 그거를 이렇게 막 험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얼굴 안 보인다고 그냥 아니면은 진짜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세요. 제가 만나 드릴게요. 예, 만나 드릴 테니까 제 얼굴 보시면서 욕을 하시면 되지 않나. 예, 제 앞에서 욕하는 건 제가 다 받겠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욕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 여기 지지했어요. 이게 이뻐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무너지면 여기까지 가죠. 근데 오늘 이렇게 지지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없으면 이렇게 올라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 안 가고. 그래서 오늘 미장이 확 무너지지 않으면 근데 지금 미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요 아래까지 안 가고 가기를 제가 한번 바라봅니다. 미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왜 다 안 가르쳐주냐고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다 몰라요. 제가 뭘 다 알아 다 가르쳐드리죠. 예?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거 유사투자 자문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내시고 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물론 뭐 맞던 틀리던 간에 근데 그걸 똑같이 알려드리면 제가 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어떤 그 범위 안에서는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성이 안 차시는지 다 내놓으라고 너는 왜 다 내놓지 않니 또 다 내놓았다가 또 틀리면 욕할 거면서 예.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오히려 약해요. 지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하고 S&P는 강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가는 모습은 아니고 나스닥도 그렇고 바로 치고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쭉쭉 치고 가는 모습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을 할 것 같아요. 다우도 그렇고 셋 다.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 먼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나스닥 못 넘었네요. 반도체 넘고 거의 신고가 가까이 와서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패턴을 살 만들면서 돌파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돌파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신고가가 나오는데 그럼 신고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삼성전자로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지금 이 지수를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같이 가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 분들 특히 삼성전자 사신 분들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뭐 신고가 가고 뭐 지수가 뭐 역대 최고 3,200이다 그러는데 나는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8만 2천 원, 뭐 8만 3천 원 하고 있으니 또 LG화학도 막 95만 원, 100만 원에 샀는데 80 몇만 원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용하는 거죠. 이 외놈들이 수익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 신고가를 지금 삼성전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죽여놓고 중소형주로 다 올린 거예요. 중소형주로. 그래서 이 휘날레 단기 휘날레입니다.
단기 휘날레는 삼성전자로 여기를 올리면서 중소형주들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의 예상.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거를 먼저 이렇게 지수보다 먼저 죽였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살 살려가지고 짧게는 86,000원, 여기 86,000원짜리, 그 다음에 크게는 89,000원, 9만원짜리 요 자리까지 올리면서, 그럼 급등을 하거든요.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요 자리를 가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중소형주를 외인들이 대거 매도한다. 코스피 중소형주를 대거 매도한다. 그러면 단기 꼭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를 더 산다. 또는 팔지 않는다. 수익 실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뭔가 다시 패턴을 만들고 다른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가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럼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내려서 또 이제 박스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거 실탄을 아껴놓는 거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런 느낌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요. 느낌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근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장에서 특이한 점은 고객 예탁금이 보시면 이렇게 급증하고 있죠. 갑자기 코인 하다가 요즘 코인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오시는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갑자기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용을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 걸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안 걸리지? 걸리는구나. 요거를 엎어서 봐야 됩니다.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지수에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보면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나 걸어놨는데 요거 지워버리고, 피벗을 지워버리고, 이게 보시면 지금 거래량도 옛날 이게 막 쭉 줄었죠. 쭉 줄죠. 굉장히 안 좋다. 거래량 여기서 위험했고, 그 다음에는 뭐 거래량 여기까지 그냥 그랬는데,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여기도 증가하고 있고, 거래 대금은 그냥 그래요. 왜냐면 대형주를 안 건드렸으니까. 중소형주만 올리니까 이 거래량만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 안 되는데 고객 예탁금이 여기서부터 쭉 들어오고 있다. 여기서 요게 지금 뭐 총알바지냐, 아니면 요 고객 예탁금이 저가 매수로 수익 실현 잘 할 것이냐, 그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신용 잔고를 보시면 이거 중요하거든요. 신용잔고 보시면 신용잔고 위에 이렇게 차트가 떠 있잖아요. 떠 있을 때가 있고, 신용잔고 아래에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차트보다 높을 때가 있고, 요거 이렇게 위에 있을 때 보시면 신용잔고가 차트보다 위에 있으면 좀 약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고, 요거는 이렇게 좀 늘려서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겹쳐 있거나 좀 약하고 이렇게 위에 붕붕 떠 있으면 그 기관이랑 외인들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막 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황이 신용잔고가 다르죠. 여기랑 그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그 대형주로 막 날리는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신용은 아마 다 대형주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중소형주보다 요 날린 신용이. 그러니까 신용까지 좀 써가지고 막 그 주식을 샀는데 물타기를 막 가 있는 거죠. 지금 대형주들은 막 떨어지니까. 9만 원에 3년 사는데 82,000원이야? 그냥 물타기야. 신용 쓰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죠. 지수가 날아가고 중소형주를 기관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면서 지수가 오르는데도 신용은 상승하고 대형주는 못 오르고, 요런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돌파를 하더라도 잘 봐야 된다. 어떻게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걸로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시황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위권 코스피는 신고가 대비 20%에서 30% 빠지기 전에는 사지 마세요.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네이버 같은 거 강한데 가령 실트리움은 이거 위험해요. 이거 사지 마시고. 왜냐면 삼바는 그래도 막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데 실트리움 못 가잖아요. 이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삼바를 보시면 기관이랑 외인이 막 들어오면서 바닥 찍고 여기서 바닥 찍고 67만 9천 원. 그다음에 제가 왜 20% 30%라고 얘기하면 최고가가 88만 3천 원입니다. 그럼 여기가 88만 3천 원 대비해서 67만 9천 원이면 거의 25% 30% 정도 돼요. 그리고 돌려요. 대형주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다시 80 몇만 원까지 왔다가 다시 좀 빠졌는데 원래 같이 움직이는 센트리온 비싸게 올리거든요. 센트리온 보세요. 꿈쩍도 안 합니다. 예. 올라가다가 그냥 두드겨 맞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트는 얘는 지금 여기서 먼저 삼바보다 먼저 39만 6천 원 찍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굉장히 고가인데 여기 대비해서 한 3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9만 원 대비 이 가격이면 30만 원이면 30%가 더 빠진 거죠 지금. 예. 보통 25에 30 돌리는데 얘는 더 빠졌고 오르지 못하고 그냥 돌려버려요. 그리고 기관들 계속 집어 던지고 있고 외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살짝 반등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짝짓기 종목이 혼자 못 간다. 그럴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건드지 않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하시고 싶으면 셀트리온보다는 삼바가 낫다. 하지만 삼바도 많이 올라서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LG화학을 보면 똑같아요. LG화학도 주식은 좋은 자리가 안 오면 그냥 안 사는 겁니다. 뭐 꼭 이걸 사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105만 원을 찍고 여기가 한 80, 78만 원? 뭐 정도 돼요. 그러면 25% 7%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고 돌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90에서 95만 원까지 돌리고 다시 뭐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90만 원 좀 넘겼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요렇게 25% 전후 20에서 30% 사이에 들어가서 단기 반등 먹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값 이상으로 빠진 거에서 중간값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추가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소형주와 코스닥 반도체 그 다음에 일부 제약주 이런 거 위주로 공략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거 중에 요 코스닥 중에 요런 놈을 잘 봐야 된다. 요거 지금 작업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게 계속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그 특례 상장 여기죠. 기술 성장 기업부 이 특례 상장에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안트로젠 보세요. 이 안트로젠이 오늘 대표적인 건데 들어 올리잖아요. 여기서 제가 잘 보세요. 장대 뽑죠. 이게 이제 1년 정도 된 거 보면 이렇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요게 작년 5월 11일에 상장한 건데 상승해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다시 죽인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예, 요렇게 1년 정도 된 거, 1년 전으로 된 거에서 올려놓고 죽여서 바닥 기고 있는 놈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거래량 다르죠. 거래량 다르고 매놈들이 여기서 왕창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급등이 나오죠. 예, 요거를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종목을 제가 뭐 리스트 다 뽑아놨는데 이게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고 계속 말씀드리는 힌트를. 그래서 요게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셀리드도 뭐 비슷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요놈도 2019년 2월 1일 날 상장하고 쭉 빠져서 바닥을 기고 여기까지 오도 여기서 다시 한번 눌목 주고 지금 급등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따다당하고 팍팍팍 근데 죽인 다음에 다시 상승.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셀리드도 보면은 끝난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잡고 셀리드 이런 거 지금 따라잡는 위험하고 뭐 안트렌드 25%는 지금 이거 잡는 거 그렇고 여기서 한번 잘 골라보세요. 예, 그러면 있습니다. 예, 그런 놈들이 지금 계속 여기서 터지고 있다.
그리고 터질 거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업종 지수를 보면은 오늘도 보시면 중형주, 대형주는 0.03 올랐는데 중형주 1.18 올랐잖아요. 소형주 0.78. 그래서 중소형주만 계속 끌고 간다. 오늘 제가 트위터에도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대형주는 K만 사요. 싸다고. 근데 중소형주만 계속 오릅니다. 이거 더 올라요 앞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장이 살아있으면 더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올라타야지. 이거 많이 올랐다고 겁내시면 안 돼요. 이런 주식을 집중적으로 코스피에서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중소형주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사셔야 된다. 다만 끝난 거는 코스피가 신고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중소형주를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같이 빠져나와야죠. 그 전까지는 계속 가는 말에 올라타시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윗단 요런 종목들은 많이 빠지기 전에는 사셔도 그렇게 재미가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또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순매도는 삼성전자 2천억 어저께 이어서 팔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대형주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한 그런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는 걸 보면 SK텔레콤을 제외하고 LG디스플레이 큰 종목이지만 OCI라든지 LG화학도 오랜만에 샀네요. 여기 오늘은 좀 큰 종목인데 무려 하이브가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브를 한번, 제가 요즘 주구장창 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왜냐면 좋아요. 이 종목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 시작하고 이 주구장창 미는 종목은 이 하이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두 번씩 언급하고 많은데 하이브를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보시면 개인들 종목이에요. 쭉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만 쭉 샀는데 외인들이 계속 안 사다가 최근에 오늘 무려 28,000 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야? 2,800억이에요? 280억이구나. 280억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안 샀는데 이렇게. 이게 보시면 요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요 차트 공부도 할 겸 하이브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이브 차트를 보면 이게 상장하고 따당하고 난리가 났다가 쭉 빠졌죠. 왜냐면 BTS 하나를 가지고 이 가격 말이 안 됩니다. 10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회사가? 그런데 그래서 원래 한 1년 2년 고생시켜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슬슬 반등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이때부터 뭔가 안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외인들 확 들어오죠. 지금 보시면 이거 주황색 갑자기 물량이 확 들어옵니다. 이 정보가 미리 빠져나갔고, 여기 어디선가 났을 거예요. 그 합병 뉴스가. 그러면서 인간은 이거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보호예수가 나오는 때가 이때니까 보호예수하면 사람들이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어던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싸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합병의 이슈, 초대형 이슈를 터뜨린 거예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대형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죠.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쭉 빠지고 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날, 마지막 날 15일 날 누가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15일 날까지 들고 있어야지 유상증자를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이는 안 줘요. 100주에 6주 주나 이래요. 그런데 4,400억 땡긴다고 방 대표님도 참여하신다고 1,000억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빠졌죠. 다음날 권리락인데, 권리락은 이 다음날이고, 이날 유상증자를 받는다 누가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15일 날이잖아요. 15일 날을 보면 누구냐면 15일 날 누굽니까? 이놈의 기관에서 관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죠. 주가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가 일부러 방어한 거예요. 방어하고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비싼 가격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바로 팔지는 않겠지만 언제 팔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싸게 받았으니까 이거를 싸게 받은 사람들은 2,000원에 받은 사람이 2,000원에 지금 100배입니다. 예. 하이브가 빅히트였고 빅히트 초창기 주주들은 2,000원에 샀어요. 좀 100배 먹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오늘 보죠. 오늘 이렇게 또 장대가 나왔잖아요. 오늘 이건 누구냐? 외놈이에요. 예,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종가 관리까지 딱 이게 들어오는 모습 보면 요거를 지금 여러 가지 수급이나 차트 모양이 좋게 보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이 여러 가지 매매가 있지만 사실 큰 돈을 벌려면 몇 종목을 묻어놓고 몇 년, 뭐 심지어 10년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큰 돈을 벌지. 뭐 10% 먹고 20% 먹고 뭐 종목 한 10개 찢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1년에 한 몇십 프로만 나와도 진짜 잘하는 거고 뭐 크게 이제 대박 먹으려면 그런 건데 그런 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한 30%는 오르고 50%는 오르면 그냥 손이 그냥 근질근질해요. 팔고 싶어가지고 막 1억 넣는데 5천만 원 벌어봐요. 막 근질근질하지. 근데 진짜 돈은 테슬라처럼 초창기에 들어가도 테슬라가 상장 가격이 17달러인가? 그런데 상장 날 가격이 20몇 달러거든요. 100배 같잖아요. 10년 만에 2010년에 상장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산업을 믿고 전기차 산업의 기술력을 믿고 테슬라를 10년 동안 홀딩하신 분들은 큰 부를 이룬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산업의 이 회사의 경쟁력과 이 회사의 위치, 그다음에 이 회사의 꿈 이런 거에서 잘 알고 있다면 장투가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게 모르면 장투가 안 돼요. 차트 한번 절대 장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분석을 잘 하시고 그런 게 진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재무제표 보고 뭐 PER이 뭐 얼마인데 저평가라고 사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만이 장투를 할 수 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 산업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특히 미국 음악 산업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하이브 진가는 합병이 되고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합병의 진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구체적인 거는 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브를 좋게 보기 때문에 장투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많이는 하지 마시고 내 투자 자금이 주식 투자 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한 500에서 1000 10%를 넘지 않는 한에서 음악 산업을 잘 아시고 하이브의 꿈을 믿고 방 대표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나스닥 상장할 때까지. 터지면 나스닥 상장 갑니다. 왜냐면은 미국 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스닥 가거든요. 나스닥 가면 공 하나 더 붙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꿈을 한번 꿀 수 있는 주식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북악을 갔는데 와 진짜 욕을 한 10,000번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저는 뭐 한 번에 올라갔다 거짓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거짓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거짓말은 뭐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뭐 평소에는 할 필요 없잖아. 뭐 10번 실수도 있고 3번 실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3번 쉬어가지고 한 5분씩 한 2, 3분씩 5분씩 자전거도 좀 끌고 이러면서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갔는데 중간에 올라가면서 근데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북악 스카이웨이가 여러 개인가. 끝도 끝도 올라가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번 올라가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전거 탄지 뭐 두 달밖에 안 된 자린이지만 제가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더워 죽겠는데 저걸 왜 저렇게 올라가냐.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는 자전거 타시는 분 보면 아니 이 도로에 자전거 저렇게 타면 위험하지 사고나 막 이랬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차들이 옆에 막 지나가면 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면 좀 조심조심 옆으로 지나가야지 막 이렇게 쌩쌩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간은 항상 그 입장이 돼봐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옆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용조용 옆에 속도를 줄이고 많이 피해서 갈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다 마음을 모르니까 물론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피해서 갔지만 아 왜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그래 맨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봐야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어필을 할 때 보면은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쉬운 구간이 나오거나 약간 평지가 나오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힘들지만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 저는 다운힐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쭉 다운힐로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막 진짜 천억대, 이천억대 건물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편안히 사는 인생을 꿈꾸지만 그게 다운힐만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과연 행복할까? 재미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이 댓글로 개처럼 올라가고 정승처럼 내려오는 거다. 자전거는 이런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편합니다. 그냥 내려오는 그냥 쭉쭉쭉 내려오니까 이게 과연 자전거 타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운동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또 다운힐이 또 그렇다고 좋기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브레이크 잘 잡아야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필에서는 넘어져도 그냥 뭐 타박상 정도겠지만 빨리 못 올라가니까 다운힐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잘못 잡거나 조향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 다운힐이 편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다. 제가 무슨 뭐 천억대, 이천억대 건물주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뭐 그런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편한 삶만 산다고 하면 유혹도 되게 많을 거고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 보람도 없고 하는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인생은 어필과 다운힐 그리고 평지가 적절히 섞여 있는 내 체력이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런 코스가 있는 삶이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닌가. 제가 뭐 다음에 또 북악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추억 쌓기 하나를 또 했거든요. 북악을 그래도 한번 올라가 봤다 라는 그런 추억을 또 하나 쌓았기 때문에 누가 자전거 얘기했을 때 야 그래도 나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이런 게 어떤 자기만의 프라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는 뭐 육군 갔다 왔는데 요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때 어린 나이에 그때는 뭐 군대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데 가자 뭐 이런 뭐 편한 데 가고 싶다고 편한 데 가는 건 아니지만 힘들 때는 웬만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이왕 군대 가고 똑같이 2년 저는 26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26개월 군생활을 할 거면 빡센 데를 오히려 지원해서 해병대 이런 데 갔었으면 진짜 평생 누구한테 뭐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진짜 그 젊은 날에 그런 군생활을 정말 군인으로서 멋있게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뭐 내가 해병대 나왔어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인생에서는 매일매일의 어떤 자기 앞에 놓여진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결국 남고 그게 인생의 추억이 되는 거지. 뭐 파리 놀러 가고 런던 놀러 가는 것도 추억이지만 자기 앞에 놓여진 과제를 되든 안 되든 씨름하는 게 자기 인생의 추억에 남고 그게 자기의 자긍심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높여서 스스로를 리스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북악 어필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방송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